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이용순 기자입니다. 공주 수천리 고분군에서 백제 세공 기술의 진수를 보여준 금제 귀걸이가 출토됐습니다. 공주시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수천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이 금제 귀걸이 한 쌍, 그리고 목걸이 수정된 다량의 구슬이 어제 발굴 현장에서 공개됐습니다. 금제 귀걸이, 이 가느다란 이 금 실줄을 약 15번 정도 감아 연결한 뒤에 맨 아래 부분에 장식을 한 모양인데요. 백제시대 금속 공예 연구에 기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귀걸이가 2011년 이 돌 덧널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신구를 넘어서 백제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리 고본군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귀걸이, 목걸이가 과연 어떤 역사성을 품고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며칠 뒤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12주년이 됩니다. 일부 영세어민 아직도 보상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을 책정했는데요. 이 기준을 놓고 태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대전 신당 창당 기획단을 어제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에 의해 사당화됐다며 변화 혁신을 위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각종 업계에서 이 수험생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치열한데요. 그중에서도 헬스 그리고 미용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날마다 증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처사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최근 집중모금 기간을 지정해 기부 독려 활동을 펴고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도 지로용지서를 남발해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이 체불임금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노동인권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충남에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 162명을 상담했는데요. 30%가량이 임금이 체불돼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부여를 지나 전북 익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인데요. 이달 착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길이가 137km인데요. 평택 부여 전북 익산 간 왕복 4에서 6차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그리고 K리그 참가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무궁화 축구단은 경찰청 소속이죠. 내년부터 시민구단으로 K리그2에서 경쟁하며 다른 팀에서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자격도 갖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이수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이 끝난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 수능 수험생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마케팅 치열합니다. 예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자,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헬스와 미용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당장 근처 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봐도 담장이나 전봇대 곳곳에 수험생 할인을 크게 써놓은 헬스장이나 요가 등의 그런 운동시설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요. 네, 간혹 보이더라고요. 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온라인상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오면 반값 할인 또는 수험생은 수술비를 깎아준다는 등의 성형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스 미용 품목 같은 경우 계약서상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7년 1,500여 건이었는데요. 이게 해마다 증가해서 지난해 1,600여 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이미 1,700건이 넘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낸 진료비가 환급되지 않아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80여 건에 이릅니다. 진료비 환급 미사례. 네, 맞습니다. 예, 때문에 그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진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미리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병원은 가급적 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들이 광고, 문구 이런 것에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피해를 좀 막으려면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 넘어갈까요? 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발생한 지 한 1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만 12년이요. 자, 하지만 이제 태안 지역 일부 영세 어민들, 맨손업을 했던 분들 아직도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네, 태안 어민들이라면 기름 유출 사고가 벌어진 2007년 12월 7일을 잊을 수가 없으실 텐데요. 이게 벌써 12년이나 지나 바다는 점차 제 모습을 되찾고 피해 보상, 배상도 네.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맨손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영세 피해민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피해가 인정이 안 돼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지원 규정을 발표하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차일피일 미뤄져서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가 새 규정을 만들고 지역별로 돌아가는 지원 액수를 바꿨다면서 이런 결정에 태안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12년 전 태안 지역 해안가 붓을 보면 검은 기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빌려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자원봉사도 했던 그리고 100만 명의 자원봉사 활동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당시에 이제 맨손업을 했던 분들은 증빙 서류가 없다. 활동을 했던 증빙 서류가 없어서 이제 보상에서 제외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 새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길래 태안 지역 어민들이 특히 반발을 하는 겁니까? 네, 새 규정을 요약하자면 충남에 집중됐던 보상을 좀 줄이고 전북과 전남에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네, 정부가 충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1개 시군에 해당 피해민들에게 1인당 최고 340여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북과 전남은 종전 규정보다 14% 정도 보상액이 증가한 반면 특히 이제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 지역의 보상금은 총액으로 따졌을 때 209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이게 17% 정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태안 지역 어민들이 특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전북과 전남 지역 어민들의 피해 보상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보상이 좀 적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반발할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해양수산부가 규정을 만든 건데, 자, 해양수산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해수부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조정위원회가 의결한 것이고 법원 자료를 기초로 중간값을 정해 지역별, 업종별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거다. 그리고 근데 이게 아직 확정한 액수는 아니다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까지는 주민 수렴을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지역 간 어떤 피해 보상의 접점 좀 찾아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공주 백제 역사 유적지에서 서기 5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 한 쌍이 출토됐습니다. 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해당 귀걸이는 백제 웅진천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 조사 도중 출토됐습니다. 네. 4cm 정도의 길이로 둥그런 형태의 주안 아래에 가느다란 금줄이 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귀걸이 이외에도 목걸이로 추정되는 옥으로 만든 구슬도 또 다량 출토됐습니다. 네,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니까 그 금제 귀걸이가 한 쌍으로 돼 있던데요. 이제 금제 귀걸이 출토 사례가 무척 드물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가치, 학술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귀걸이는 백제 세공 기술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 수천리 고분군은 4세기에서 5세기 그 지방 귀족이나 세력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백제 복식과 장신구 문양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이 수천리 고분군뿐만 아니라 공주 지역 핵심 유적에 대한 실체 규명과 함께 이런 발견을 토대로 유적 보존과 또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굴된 금제 귀걸이 빨리 공주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세종시 전이면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지게차와 컨테이너 2동을 태우고 2,5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4개 유형이고요. 46개 세부 사업에서 3천여 명이 활동할 예정인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와 각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산군이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삼신령, 삼동이가 들려주는 금산 역사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금산역 초등학교에서 역사이야기 교재로도 활용되는데요. 금산 사람들의 삶의 터전, 역사 속 금산, 그리고 금산 문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이 만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행복키움 수당을 이달부터는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이에게 확대해서 지급합니다. 태안군은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이 충남 아기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했는데 행복키움 수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해서 관내 309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대전과 충남 내륙 지역에 5mm 안팎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 기온은 천안 7도, 홍성 8도, 대전과 세종 9도 등 7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멸종 위기에 이제 토종 단모종 짧은털 바둑이 삽살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짧은털 바둑이 삽살개가 2세를 얻었습니다. 2017년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수컷 단모종, 그러니까 이제 짧은털 바둑이 삽살개가 암컷 장모종 바둑이 삽살개와 인공수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새끼 7마리를 낳았는데요. 새끼 중 2마리가 짧은털 삽살개고요.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견종 복원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 인터뷰에서는 토종 삽살개 복제견 2세와 관련해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김민규 교수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민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의 김민규입니다. 네, 이번에 큰 연구를 하셨는데 멸종 위기엔 이 토종 짧은털 바둑이 삽살개 2세를 얻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종 짧은털 바둑이 삽살개 어떤 동물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토종 삽살개는 보통 털이 눈을 덮을 정도로 긴 털을 가진 청삽살이나 황삽살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삽살개 중에서도 털이 짧은 아이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네. 확률적으로 약 3% 정도 3%요? 짧은 네. 털 삽살개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끔 매우 적은 확률로 바둑이 삽살개가 태어나요. 짧은 털의 바둑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삽살개재단에 짧은 털 바둑이가 약 10마리 정도 있는 아주 10마리요? 귀한 삽살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토종견이지 않습니까? 김홍도나 신윤복 조선시대 화가가 그렸던
그림 속에도 자주 등장을 했는데, 자, 조선시대 궁중화가 김도량 삽살개 그림이 있는데요. 영조대왕의 친필이 있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속에 등장하는 그 개의 그림은 약 35% 정도가 바둑이들이에요. 바둑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둑이 숫자가 많이 있었고, 생김새도 예뻐서 아마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삽살개가 애군을 몰아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주 귀한 동물로 여겼던 견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에 귀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은 이 짧은 털 바둑이요.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이 개체수가 좀 급격히 줄었죠. 현재 멸종 위기로까지 처해 있는데요. 좀 실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삽살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모피 공출을 이유로 많은 네. 수가 도축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바둑이 삽살개는 이제 거의 전멸하다시피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중에 삽살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매우 드물게 바둑이가 태어나고 이를 이제 그 한국 삽살개 재단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숫자가 희소해서 짧은 털 바둑이 숫자는 굉장히 적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짧은 털 이 바둑이 삽살개 2017년에 2년 전에 이제 유전자 복제 기술로 이제 복원이 돼서 하지만 이제 당시 태어난 삽살개가 수컷이었고 무정자증 불임으로 증식이 불가능했는데 체세포 복제로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희소하게 짧은 털 삽살개가 태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한국 삽살개 재단에서 계속 그 후손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계속 임신에 실패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무정자증이었습니다. 무정자증이요. 네, 그래서 얘가 다시 생식 능력을 갖게 하려면은 복제로 새로 태어나게 해서 네. 이제 생식 능력을 갖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해서 귀에서 체세포를 떼어내서 2년 전에 네. 2마리의 복제 바둑이 삽살개를 태어나게 했죠. 네. 그리고 이후에 성견이 되어서 정자를 채취해 보니까 건강한 정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이용해서 이세를 생산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자, 2017년에는 이제 체세포 복제로 태어났습니다. 수컷 단모종, 짧은 털 바둑이 삽살개, 암컷 장모종 바둑이 삽살개와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제 지난 12월, 지난해 이제 1년 전이죠. 지난해 12월, 네. 새끼 7마리가 이제 태어났고요. 그 중에서 짧은 털이 몇 마리였던가요? 예,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2마리였군요. 예, 예. 보통 그 유전의 법칙이라고 있죠. 네. 그 맨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엄마 아빠의 형질을 이용해서 우성이나 열성을 나타내는 그런 유전인자를 고려할 때 약 30% 정도가 털 짧은 바둑이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2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토종 삽살개 복제견 2세 얻게 된 건데요. 현재 새끼들 어디에서 어떻게 커가고 있습니까? 건강한가요? 네, 건강하고 있고요. 지금 그 경산의 삽살개 재단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마리는 현재 임신 1개월 정도 됩니다. 이거는 생식 능력도 인정이 되고 건강 상태도 매우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토종 삽살개 이제 복제견이죠. 2세가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을 유전자 복제 기술로 복원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좀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유전자 복제 기술, 멸종 위기종에 대한 그러한 연구 노력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멸종 위기종이 복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측은 이제 가능성은 많이 제시를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성공한 예는 저희 연구팀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생명과 이제 과학의 만남,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건데요. 자, 앞으로 더 많은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나 사람들에 의해서 네.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종의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매년 50종의 동물이 사라지고 있고 20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이들 복원을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연구자들의 생명공학 기술들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생명공학이 이 바둑이 삽살개를
구체적으로 좀 체세포 지금 복제라고 하셨는데 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진행 절차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멸종위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이 매우 희소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희소한 종들끼리 후세를 생산하려면 이제 굉장히 근친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유전자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데요. 이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 복제를 통해서 그 숫자를 좀 다양하게 늘려서 네. 그들끼리 이제 그 이세를 태어나게 한다면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근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체세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늘린다든지 복제를 통해서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생명체들과 그 이종 간의 그런 그 복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체세포 세포를 띄어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복제에 쓰인다고 그러는데 좀 연구 과정이 좀 섬세한 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보통 이제 그 체세포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난자가 필요하게 되고 네. 또한 체세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난자를 이제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 난자를 구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의 난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돼지의 난자를 이용해서 멸종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이제 네. 이종간 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수백 번의 그런 반복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백 번요. 예,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확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이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백 번의 반복 실험,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고요. 현재 네. 실험실에서 태어난 이 짧은 털 바둑이 삽살기요. 앞으로는 이제 자연 번식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연구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요. 앞으로가 네. 더 궁금해지는데 후속 연구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현재 임신해 있는 2세 바둑이 삽살개들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그 털 짧은 바둑이 삽살개들이 나오고 그를 위해서 품종이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삽살개 네. 재단과 함께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우리 동물자원과학부 그리고 생명과학의 어떤 분야를 넓혀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동물자원과학부가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좀 일반적으로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 준다면 어떤 점을 좀 강조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동물자원과학부에서는 이제 생명공학을 이용한 동물 생명공학을 이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우의 개량이라든지 한우 개량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크고 더 좋은 육질을 가진 한우를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와 같이 이런 종 복원을 하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이 돼지의 장기를 이용해서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는 이종장기를 생산하는 연구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축들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 연구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동물자원과학부입니다. 네, 김 교수님 더 좋은 연구 그리고 폭넓은 연구 진행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토종 삽살개의 복제긴 2세와 관련해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김민규 교수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충남 관통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찻삽을 뜬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달 중 찻삽을 뜨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충남 아산 예산 홍성 부여를 관통한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투자 심의 사업 심의회를 열어서 실시 계약이 체결된 2017년 2월 이후에 2년 10개월 만이죠. 이 사업이 이제 본계되고 오르게 됐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충청 투자해 보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충청권 과학벨트 클러스터 키울까 이런 주제로 실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51차 국무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중도일보 서설 보겠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학자금 체납 이유 알고 있나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기재했는데요. 취업 후 갖기로 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강제 징수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는데 이것이 취업난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이용순이었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소자원공사. 대한민국 물안전과 물복지를 책임지는 한국소자원공사는 물산업 육성을 통하여 대전 지역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